안녕하세요. 빨대왕 시청자 여러분. 저는 마드리드 스페인의 심규진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최근 갤럽과 ARS 여론조사에 관련된 것인데요. 갤럽의 지지율이 또 많이 하락했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보수 지지층에서 상심도 많으시고 또 걱정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갤럽의 조사 방식과 또 ARS 여론조사 조사 방식의 차이로 인한 샤이 윤석열 현상으로 이 지지율을 좀 해석하고 싶은데요. 샤이 윤석열 현상이라는 것은 학술적으로 보면은 침묵의 나선 효과, 즉 Spiral of Silence라는 이론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윤석열 지지자들이 지지를 철회하고 이탈한 것이 아니라요. 지금 공중파라든지 또 보수 내부에 뭔가 텐선비적인 제스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꾸 사과해야 된다. 또 뭐 비속어 발언은 사실이었다. 이런 식의 가스라이팅을 하고 침소봉대를 하는 바람에 주류 여론이 그런 식으로 형성돼 있다고 오해하거나 아니면 그런 분위기에 의해서 좀 위축된 중도 보수 지지층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표명하기를 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ARS라든지 이런 유튜브 커뮤니티라든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는 익명으로 자유롭게 자신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자신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보수 지지층들이 오히려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났죠. 그래서 보시면 ARS에서는 뭐 소폭 증가한 것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잘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지지층들이 좀 더 결집하고 똘똘 뭉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주류 언론에서 흔들어대도 말이죠. 그렇지만은 갤럽에서는 그 면접관하고 이렇게 직접 자기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도 보수층은 좀 샤이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체 분위기가 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 그러면 굳이 자기가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내세우기를 좀 꺼려하고 수줍어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특히 또 보수층이 그런 샤이 현상이 더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좀 진보 쪽 사람들은 많이 좀 자기 의견을 강하게 표출하고 의견 그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반면에 아시겠지만 이제 중도 보수층은 전반적으로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워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트러블을 일으키거나 자기의 이미지가 좀 훼손되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류와 반대되는 소수의 의견을 냈을 때 어떤 식으로든 자기한테 손해가 되는 것을 굉장히 겁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밴드웨건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제 주류의 의견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 또 그거에 의해서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편승해서 얘기하는 거 그것이 이제 밴드웨건 현상이라고 하는데 침묵의 나선 효과의 어떤 반대급부적인 현상인 거죠. 그래서 저는 MBC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전선을 확실하게 긋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지율이 이렇게 폭락하지 않고 이렇게 버티는 모양새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 시간이 가면은 이 비속어 이슈는 좀 흩어지는 이슈고 별것 아닌 이슈가 됩니다. 물론 뭐 김수민 같은 사람들 그리고 권경혜 씨 같은 사람들 굉장히 지금 침소봉대하고 있죠. 무슨 이 비속어를 썼냐 안 썼냐가 무슨 엄청난 일인 것처럼 이렇게 무슨 조국 사태다, 뭐 거짓말하는 게 더 문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윤석열 정권의 그 도덕성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일각의 시도가 있는데 아니 뭐 대통령이 그 사석에서 한 말, 예, 농담조로 한 말일 수도 있고 지나가는 듯이 한 말일 수도 있는데 그게 비속어든 아니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공식적으로 말한 것도 아닌데 그게 동맹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 또 정권의 무슨 그게 합법적인 도덕성과 연결이 됩니까? 뭐 조국처럼 무슨 서류를 위조를 했습니까? 범법을 저지르고 뭐 오리발을 내밀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말 조국 사태로 비교하는 그 특히 김수민 씨 같은 사람의 말은 정말 어이가 없고 예, 정말 이 보수 지지자들이나 윤석열 지지자들 그리고 무슨 모두를 다 그렇게 무지성 지지자로 몰아가는 아주 그 비열하고 저열한 방식이죠. 예, 그러면서 자기는 무슨 도덕적이라는 그런 아주 이상한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데 그런 식의 가스라이팅, 그런 식의 여론몰이 그런 것에 더 휘둘리지 않고 보수들이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이슈는 결국 시간이 갈수록 사라지며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 가지 이슈가 있죠. MBC가 괄호치고 미국이라는 자막을 달았다는 거 엄연한 선동의 의도가 있는 자막의 조작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MBC가 또 왕종명이라는 이상한 그 특파원을 써가지고 백악관에 무슨 투서식으로 우리 대통령이 너네 의회를 욕했다, 미국 의회를 욕했다, 그렇게 동맹 이간질, 동맹 훼손을 한 그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거기서도 분명히 어떤 저열한 의도가 드러나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로는 뭡니까? 그 엠바고가 풀리기 전에 어떤 누군가가 분명히 MBC 내부 사정을 유출했다는 거죠. 그것이 뭐야? MBC 기자와 민주당 그 보좌관이라든지 박홍근 원내대표하고 직접적인 커넥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누가 그거를 유출했는지, 풀 기자단 내에 어떤 기자인지 아니면 MBC 쪽인지, 왜 어떤 경로로 MBC에서 보도할 거라는 것들이 미리 유출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 거고요. 아울러 또 그 박홍근 원내대표는 그럼 찌라시 같은 것을 보고 확인되지도 않은 것을 보고서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생각해서 그 최고위에서 발언을 했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책임을 물어야겠죠. 예,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발언을 했던 것인지. 그래서 본질은 무엇이다? 본질은 그 자막 선동과 MBC의 저열한 의도와 그것에 편승하려 했던 MBC의 정적 공세인 거죠. 결국에는 그것이 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수사를 거치고 하면 남게 되는 것이지 또 검찰에서 또 수사를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그렇게 뭐 설사 말실수를 했다거나 아니면 분명치 않은 어떤 논란이 있었다는 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해프닝식으로.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저번에 그 내부 총질 문자 사건에 비하면 그래도 보수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다는 것이 이 ARS 지지율이 뭐 20%대로 가지 않고 30%를 이제 지탱하면서 콘크리트층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이 국면에서 대통령께서 이런 억가들이나 이 편향된 주류 언론의 보도 그리고 이렇게 침소봉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돌파하면서 나가면 이 보수 내부에서 체질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지지율 30% 이상 35%, 40% 쭉쭉 가면서 이 보수들은 결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주요하게 눈여겨볼 것은 이번에 갤럽의 그 조사를 보니까 일단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그 보수층이 굉장히 이제 대답 자체를 꺼려하고 표집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측은 완전 과대 표집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쪽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하는 그쪽 좌파 쪽 사람들이 신이 나가지고 여론조사에 응했다라는 거죠. 반면 이제 보수층에서는 뭔가 이렇게 의기소침해졌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기까지는 그래서 결국 이 지지율이라는 거는 분위기입니다. 그때그때 분위기 때문에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딱 대처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보수 내부에서는 어쨌든 그래 으쌰으쌰 해보자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시간이 갈수록 좀 더 지지율을 좀 더 회복하고 이제 관건은 국민의힘 지지층 내부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층들은 모두 친윤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 이 정권은 어쨌든 지지해 줘야 된다라는 여론이 형성되는 것이 1차적으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의 그 비율이 굉장히 이제 비슷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수렴된다고 하죠.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과 거의 일치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유승민이라든지 이준석을 지지했던 보수 내부의 분탄이 이제는 공간이 이제 축소된다. 예, 그들의 공간이 축소되고 이제 보수에서는 발붙일 곳이 없다. 그럼 그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은 결국 민주당과 좌파들이 주도하는 그런 반윤, 또 언론의 반윤 상업주의 그거밖에는 이제 갈 곳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그쪽으로 그 사람들을 코너를 몰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고 보수 내의 지형이 어떤 친윤 체제로 계속 근육을 쌓아가고 있다. 우리도 내성을 면역력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총공하는 이 공세가 먹히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결국 그쪽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더 협소해지고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문재인 감사원 이슈가 전환되면서 이제 좌파들도 굉장히 결집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좌파 결집과 이 보수 우파 결집의 전선이 그어지면 더더욱 이준석은 이슈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면 지금이 이준석을 이제 쳐낼 적기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항희 윤리위원장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빨리 이준석을 좀 처리하고 더 이상 그런 식의 분탕이
이제 횡행하지 않도록 당내 정비가 되고 일사불란한 모습이 되고 정부를 지지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이제 시간이 갈수록 지지율도 회복되지 않을까. 그리고 의구심을 가졌거나 뭔가 좀 짜증을 내거나 했던 분들도 적폐 수사가 이렇게 돼가는 모습을 보고 또 좌파랑 이렇게 선명한 전선을 긋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복귀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들도 이제 유승민이나 이준석에 대해서는 기대를 많이 줬고 떠나보내는 그런 수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면 계속 그 이준석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많이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찍었던 사람들 중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유승민이 이번에 또 여론조사 나온 것이 보면 전체 국민으로 봤을 때 여론조사로 봤을 때는 범보수에서 지지율 1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 대부분의 그 유승민 지지는 저쪽 좌파에서 나오는 지지율이죠. 민주당 지지율과 정의당 쪽의 지지율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선 국면에 가면 전혀 힘을 못 쓰는 지지율, 허수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하는 쪽에서는 뭐 40% 이상 한동훈 장관으로 이제 메인스트림이 형성이 됐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20% 정도가 오세훈, 그리고 15% 정도가 이제 홍준표 시장인데, 지금 국면에서 오히려 이 반윤 정체성을 공고한 유승민이 홍준표 시장이나 또 오세훈, 지금 간만 보고 있는 오세훈 시장이나 안철수 의원의 그 선명성이라던가 정치적 그 아이덴티티를 많이 뺏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오세훈이나 안철수 같은 사람들은 뭐 반윤을 하기에도 어정쩡하고 그렇다고 친윤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공간이 되게 협소해져 버린 거예요. 존재감이 없어지니까 오히려 유승민이 무슨 저 반윤을 다 끌어들이고 이 반윤 선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보수당 내에서의 비윤, 반윤의 정체성이 더 낮아질 것이고 이제 한동훈으로 더 쏠리는 현상이 더 가속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준석과의 전투에서 윤핵관이라는 프레임이 되게 네거티브하게 쓰였고 그래서 윤핵관들의 그 워딩이나 그런 것들이 좀 힘이 실리 대중적으로는 소구력이 없어지는 상황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전에 48%, 50%의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세력들과의 연대와 스펙트럼 확장, 그 스크럼을 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이제 홍준표 시장 같이 확실한 뭐 TK나 아니면 자기 팬덤에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들을 좀 으쌰으쌰 해주면서 연대하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그 홍빠라고 하죠. 홍준표 시장을 지지하는 그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막 인정하지 않고 지금도 흠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하고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지지율의 상승을 막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적폐청산 그리고 이 좌파들과의 전선을 확실히 그음으로써 이제 홍준표 시장과의 연대나 이런 좀 우호적인 관계도 좀 강화하면서 대통령실이 그런 식의 어떤 보여지는 면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부 지지자들 중에는 자꾸 이제 선명성을 따지고 이제 순혈 그런 뭐 찐윤 이런 걸 따지는데 저는 그런 건 굉장히 지금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모든 정치 세력과는 연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우리가 많은 분들이 뭐 진중권 씨 같은 경우 되게 비호감이고 예, 서민 교수님도 되게 안 좋아하시는데 어쨌든 진중권 씨 워딩 같은 게 보면 요새 여론조사 왜 그렇게 많이 하냐 여론조사를 뭐 그렇게 막 여론조사를 막 100개씩 돌려가지고 지금 정부를 막 여론조사로 가스라이팅하고 기를 죽이고 해가지고 이런 적폐청산이나 뭐 수사의 동력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빤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좀 유리한 세력들, 우리한테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는 세력들은 최대한 자극하지 말고 같이 이렇게 연대하면서 끌고 가고 으쌰으쌰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뭐 김경률 회계사님 같은 분들 있잖아요. MBC가 그런 식으로 자막을 의도적으로 달아서 어떤 식으로 여론을 몰아가려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뭐
페이스북에서도 보면 이제 설한인가 그분도 굉장히 MBC,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는 내가 비판적인 시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MBC가 정치적인 의도로 선동을 하고 있다.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 결이 뭐 완전 보수가 아니고 뭐 완전 찐윤이 아니더라도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라 좌파들하고 전선을 그었기 때문에 반지성주의를 기치로 해서 반지성주의 그리고 반좌파 포퓰리즘 그리고 또 좌파 적폐 청산, 예, 문재인 정권 청산, 이런 구태 청산, 적폐 청산 이런 것을 이제 대의를 기치로 해가지고 그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는 넓게 연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우리끼리 서로 비난하고 뭐 왜 저렇게 말을 하냐, 뭐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식으로 트집 붙잡고 우리끼리 서로 시어머니 노릇을 하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이 정권의 대의를 위해서 그리고 좌파 적폐 청산이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힘을 합쳐야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서로 으쌰으쌰 해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일단은 보수 내에 어떤 흔들리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제가 지금의 지지율 추세를 긍정적으로 보는 단계고요. 약간의 이제 우려되는 것은 이제 또 문재인 감사원 이슈가 새로 등장하면서 저쪽에서 하나로 뭉쳐서 막 총결집을 할 것이 좀 예상이 되는데 그에 맞서서 보수도 확실하게 대응해서 뭉쳐줘야 돼요. 예. 그리고 이거를 계기로 해서 이렇게 딱 뭉치는 보수가 딱 뭉치는 그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계기로 해서 이준석 이슈를 좀 희석시키고 사라지고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준석하고 유승민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여론조사 추이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반윤 세력 그리고 민주당 좌파 세력도 이준석에 대해서는 기대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대신에 유승민으로 지금 갈아타고 있는 거죠. 유승민이 뭔가 그래도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이준석과 달리 그리고 사법 리스크도 없으니까 이제 이준석은 퇴장? 그러면 우리가 유승민을 밀자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이것이 되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유승민은 이미 보수에서는 이준석보다 더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승민은 그 탄핵 트라우마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수 내에서는 이준석보다 더 지지 세력이 없고 보수 내에서는 이미 끝난 사람, 이미 경선에서 그 예전에 그 경기지사 경선에서 김은혜 후보에게 패배함으로써 사실상 유승민은 보수 내에서는 사망 선고를 받은 인물이에요. 근데 그런 이제 뭐 죽은 아들 불알 만진다는 식으로 자꾸 민주당 쪽, 정의당 쪽 애들이 미워도 다시 한번처럼 이제 유승민이야라고 마지막 희망을 갖고 있는데 이미 이제 썩은 동아줄이라는 거죠. 썩은 줄이고 더 이상 유승민이 보수 내에서 어떤 입지를 가지고 분탕을 칠 만한 그런 거는 이준석보다 훨씬 그 파급력이 덜합니다. 화제성이나. 오히려 더 쉬운 상대예요. 만약에 이준석에서 유승민으로 그들이 이제 선수 체인지를 했다면 오히려 보수당 입장에서는 그 국민의힘당 입장에서는 더 나은 상대고요. 유승민이. 그리고 애초에 그 펜포에서 유승민을 버리고 이준석에 열광한 게 유승민은 이미 이제 승리의 카드가 될 수 없다. 예. 이미 끝난 카드다 이쪽에서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이준석을 또 밀면서도 김은혜를 또 지지하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준석에서 유승민으로 저쪽 진영이 선수 체인지 분탕의 기대를 걸면서 선수 체인지를 한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과 보수 쪽에서 보면은 오히려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서민 교수님과의 라이브 시간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